오늘의 주제 노인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범죄들, 그러니까 실버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모님 같은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너무 악랄한 범죄이네요. 맞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노인 대상 사기. 그래서 이 실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기법을 사실 이제 어떻게 하면 좀 그 실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주실 전문가 세 분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양소영 변호사님, 유혜영 경위님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세 분이 오늘 모두 제복 스타일로 입고 오신 거 보니까 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지킨다 이런 각오로 나오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저는 궁금한 게 아까 그 우리 전화 통화가 뭐 어떻게 된지 지금 되게 궁금하거든요. 돈을 보냈을까? 뭐 이렇게 사기를 당했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네, 아까 봤던 사례는 사실 돈을 입금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네, 하지만 전화를 받으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말을 믿었고요. 아버지는 돈을 인출해서 현금을 준비해 뒀었고 그 사이에 어머니가 신고를 해서 경찰에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사기다라고 설명해도 계속 안 믿으시고 돈을 이체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딸과 연락이 돼서 다행히 돈은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족 간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렇게 눈을 가리는 수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범죄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버 사냥꾼의 수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아니 친구가 카카오를 빌렸는데 내가 보증을 써줬어. 나 지금 지하 창고 같은 데 끌려왔어. 아이고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이 어느 대신 돈을 갚으시면 딸님이 멀쩡한 거 안 다치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돈을 못 보면 딸님 몸속에 있는 곰파 하나 떼서 돈으로 바꿀 겁니다. 어머, 이거 엄마가 들으시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금 이게 내 딸 목소리인지 아닌지도 막 이제 분간이 막 안 되죠. 분간이 안 될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가족 사칭 사기가 그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아니 목숨 갖고 자식 목숨 갖고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 사기를. 너무 아주 나쁜 인간들입니다. 아주 그냥. 화나셨어요, 지금. 화나야 돼요, 싹 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자식들을 뭐 인질처럼 삼아가지고 지금 보이스피싱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르신들이 자식이라면 사실 벌벌 떠는 세대이고 자식에게 무슨 일 생겼다 그러면 거의 의식을 잃을 정도로 완전히 이성적으로 마비가 되는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뭐 눈 멀고 귀 멀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성적 판단이 되지 않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최근에 제가 듣기로 그 70대 어르신이 딸 납치됐다는 소리에 이 돈을 들고 서울까지 올라오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질때 CCTV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다급하게 지구대로 들어오는 70대 어르신. 나를 만나야 하는데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놀라신 것 같은 어르신을 안심시킨 후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보증을 잘못 써 당장 2,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울먹이며 전화한 딸에 현금 500만 원을 품에 안고 충남 단진에서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오신 건데요.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전화조차 어려운 상황에 경찰관들이 직접 딸을 만나러 갑니다. 잠시 후 지구대로 온 딸. 자식을 위해 서울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아버지를 안심시켜드리고 경찰이 맡아둔 가져오신 돈 500만 원을 챙겨 무사히 귀가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화나네요. 갑자기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유, 눈물이 고이셨어요. 예. 저도 이제 지방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런 전화 받으면 전주 알고 너무 놀라시겠다. 예. 근데 저 어르신이 그 500만 원을 품에 안고 당진부터 서울까지 이렇게 오는 내내 막 우리 딸 잘못됐고 뭐 얼마나 떨면서 오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런 걸로 사기를 치는지 또 어르신들이 이게
여자 목소리가 이제 난청 오시면 잘 안 들린다고 안 들리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딸 목소리인지 구분도 잘 안 가시고 놀라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또 따님 마음에도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따님께서 또 이제 아버님을 붙잡고 막 엉엉 그러니까 우시잖아요. 그 장면에서 제가 네, 아니 그럼 네. 오죽 마음이 속상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맞아요. 아, 진짜 따님도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건 아버님이 서울에 오자마자 경찰서로 찾아가셨던 게 네. 정말 다행인데 이게 신고하러 근데 가신 게 아니라 보니까 딸하고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경찰서를 가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연락이 안 됐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들이 피싱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기 전에는 개인 정보를 다 해킹한 후에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영상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미 해킹해서 연락이 안 되도록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미. 아니 근데 저거는 사실 아버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엄벌에 쳐야 되거든요. 10,000원에 1년씩 해가지고 500만 원이니까 500년을 저는 뭐 형을 내려야 된다 생각되는데 아, 저 정도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습니까? 정말 양상국 씨 말처럼 500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다행히 이게 정말 민생 침해 악질 범죄로 규정이 돼서 양형 규정이 점점 더 세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이스피싱 업체가 돈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말단의 현금 수거책들이 굉장히 필수거든요. 대포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 수거만을 했다고 한 경우에 전에는 이제 말단 조직 범죄라고 해서 봐주거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이제는 실형을 내리는 추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의 총책 같은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상, 그리고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8년, 그리고 말단의 경우에도 실형을 하는 추세고 되어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 번호를 다 이렇게 010으로 바꿔주면 해외에 있는 건지 뭐 국내에 있는 건지 잘 알 수 없게 만들고 010이면 신뢰하게 되니까 이렇게 번호를 바꿔주는 경우에도 실형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하면 사실 뭐 검사를 사칭한다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요즘에 어르신들이 이 사기에 더 쉽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요즘에 가족을 사칭한다거나 뭐 친구를 사칭한다거나 지인을 사칭하니까 이런 게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위님?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또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식을 뭐 잡고 있다. 뭐 보증을 잘못 썼다. 좀 전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성폭행을 당했다. 혹은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사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이제 노인들이 편의점에 와서 문화상품권, 그래서 쓰지도 않으실 것 같은데 막 네. 대량으로 구매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거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왜 문화상품권인 거예요? 그러게요. 이런 것만 알아도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좀 한번 신고를 해주고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화상품권을 보면은요, 그 앞에 이제 고유번호, 핀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만 입력하면 현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자들이 문화상품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근데 이게 진짜 남녀의 같지가 않은 게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저를 사칭한 사람한테 이 그 SNS 그 메시지를 받고 이게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다행히도 그 돈을 찾기는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카드 결제를 한 게 취소는 됐는데 이게 정말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예방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교수님?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 아주 귀 활짝 열고 들으시기 네.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확인부터 하셔야 돼요. 뭘 확인하셔야 되는가? 아들과 딸에게 전화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확인하시면 전화를 받는 경우들도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확인하시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채팅창을 이렇게 보면 그 채팅창에 요 상대편의 이 상대의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 모양이 보시면 주황색 지구본 모양, 저 보이시죠 지금? 예, 예. 주황색 지구본 모양. 저게 뭐냐면 이 통신업체가 이 통신범죄가 하도 많으니까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해외 가입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문제는 저게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 게 저게 없는 것들도 있어요. 가끔 이 국내 전화번호를 이렇게 변경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렇게 지구본 모양이 주황색이다. 그럼 먼저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돈을 요구한다. 아니면 개인정보 요구한다. 요거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돈, 개인정보 무조건
의심 기억하시기 바라요. 네. 그래서 전화나 인터넷상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사기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3가지 방법이 있대요. 저희가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귀담아서 한번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의심하라예요. 정부 기관을 사칭해서 계좌 이체를 하고 지금 3가지 계좌 비밀번호 요구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뭐 예를 들어 납치 협박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가족 사칭 금전 요구가 네. 왔을 때 반드시 확인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삭제하세요. 예, 출처 불명 문자나 이메일 이렇게 해서 3가지를 명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의심하고 확인하고 삭제해라. 아, 이거 외우기 너무 힘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쉬운 방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의확삭. 의확삭. 네, 의확삭. 의확사. 네. 사기에는 의확상마항마 군기를 추다. 아유, 좋아요. 간단하죠. 의심하고 확인하고 삭제해라. 의고 확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고. 확삭 기억하시고 의고 무엇보다 말씀드렸죠. 의고 금품 요구한다. 아니면 개인정보 요구한다. 이거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하고 삭제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보이스피싱범을 떠올리면서 으이 확삭 이런 느낌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의심하고 확인하고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경찰 신고와 더불어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시고 또 역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좀 등록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내 계좌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필요할 경우에는 전체 계좌를 일시 정지시킬 수 있고요. 또 내가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혹시 내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된 게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M세이퍼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의심하고 확인하고 삭제해라. 잘 안 헤어지신다고요? 의확삭? 뭐 저는 약간 무슨 뭐 소림사의 뭐 검법인 줄 알았는데 이거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유혜영 경위님께서 말씀해 주신 홈페이지들까지 잘 확인해 주시면 그런 또 사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